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승승장구하고 있는 토트넘 허스퍼가 부상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표팀의 윙포워드 마누르 솔로몬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인해 장기간 이탈하게 됐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로 인해 루턴 타운과의 경기, 손흥민 선수의 휴식은 또 한 번 불가능해졌습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선수단 상황 어떤지, 솔로몬 선수의 부상 속에 복귀할 수 있는, 대신해서 뛸 수 있는 공격 라인에는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 토트넘의 최신 소식 루턴 타운전 프리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경기가 10월 첫째 주말에 열립니다. 승점 18점의 맨체스터 시티를 토트넘이 승점 17점으로 바짝 뒤쫓고 있는데요. 8라운드 일정을 가장 먼저 소화하는 팀이 토트넘이기 때문에 먼저 선두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10월 7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 토트넘이 루턴 타운에 승리할 경우에는 올 시즌 가장 먼저 승점 20점 고지에 올라갈 수가 있고요. 또 맨체스터 시티가 8라운드 일정의 가장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는데 10월 9일 월요일 0시 30분에 아스널과의 원정 경기예요. 아스널도 승점 17점으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팀이고 또 아스널의 안방에서 경기가 열린다는 점에 있어서 아스널이 승리하거나 최소한 무승부를 거둘 경우에는 토트넘이 골득 실차 우위로 1위를 지킬 수 있고 혹은 두 팀의 경기가 무승부로 끝난다면 명확한 단독 선두로 8라운드를 마치면서 A매치 휴식기에 돌입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토트넘 허스퍼가 이 루턴 타운 원정 경기에서 최대 고비가 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어요. 왜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선수가 부상으로 크게 이탈하게 된 것인데요.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한 인물은 이스라엘의 마카비 텔 아비브 전담 기자로 잘 알려져 있고 이스라엘의 각종 유럽 축구 전문 방송에서 라리가, 세리에 A의 소식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라즈 아미르 기자가 어제였어요.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인데 토트넘 팬들과 이스라엘 대표팀의 안타까운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솔로몬이 훈련 중에 부상을 입었고 두세 달가량 이탈하게 됐다라고 이제 알린 것입니다. 이 소식이 체크가 됐습니다. 디 애슬레틱의 토트넘 담당 기자인 찰리 에클셰어가 라즈 아미르가 첫 번째로 보도한 바와 같이 솔로몬은 무릎 부상으로 인해 빠지게 됐다. 훈련 중에 부상을 입게 됐고 최소한 몇 달간 빠질 것이다. 토트넘과 이스라엘에게는 큰 타격이다라고 알렸습니다. 이 보도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솔로몬 선수가 반월상 연골판 파열 부상으로 인해 장기 결장이 예상된다고 했어요. 훈련 도중에 무릎 부상을 입었고 최소한 2달이다. 커플 오브 원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복수의 달이기도 하지만 거의 2달가량을 좀 언급하는 것이거든요. 정확한 상황,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영국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에 예정되어 있는 루턴 타운전 공식 기자회견에서 알릴 예정인데요. 일단 이 부상으로 인해 이스라엘 대표팀이 10월에 이제 유로 2024 예선전 일정이 있고 이 경기에 솔로몬 선수가 소집이 됐거든요. 스위스, 코소보와의 경기고 또 11월 달에 루마니아, 안도라와의 경기까지 이어지는 내년 여름 이제 독일에서 열릴 본선을 앞두고 매우 중요한 경기인데 이 경기에 결정하게 된 것이 확정이 됐어요. 토트넘 구단 측에서 솔로몬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뛸 수 없다라고 이스라엘 축구협회에 통지하면서 이 사실이 전해진 것 같은데요. 사실 솔로몬 선수가 지난 시즌에 이제 샤흐타르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태 때문에 외국인 선수들의 이제 자유 이적을 허용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일단 풀럼으로 임대돼서 뛰었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이 반월상 연골판 부상으로 인해 입단하자마자 전반기를 거의 못 뛰었어요. 그러다가 복귀해서 다행히 컨디션을 잘 회복했고 후반기에만 거의 대부분의 골을 기록했죠. 지난 시즌 풀럼 임대 기간 5골을 넣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입었던 부상을 또 한 번 당했다라는 것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죠. 한 번 부상을 입은 부분을 다시 이제 재발됐다라는 부분들은 우려가 되는데 어찌됐거나 올 시즌 6경기 출전해서 2개의 도움을 모두 번리전 손흥민 선수에게 연결했던 특급 도움이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이탈은 굉장히 아쉬운 소식입니다. 솔로몬이 빠르고 또 돌파력도 좋고 또 꺾어 때리는 슈팅력에다가 컷백 능력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속도감 있는 경기를 펼칠 때 크로스 위주의 플레이가 아니라 침투 위주의 플레이, 원투 패스 플레이 위주를 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배치됐을 때 왼쪽 측면에서 폭도 만들고 공간도 만들고 또 본인이 슈팅까지 때릴 수 있는 솔로몬이 이상적인 파트너로 거론되어 왔었거든요. 이러한 이 솔로몬의 이탈로 인해서 사실 토트넘이 1월 이적 시장에 측면 공격수를 추가적으로 영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애초에는 2달가량의 부상 이탈이 예상이 된다고 했지만 라즈 아미르 기자가 추가로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사타구니 쪽에도 부상이
부상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했던 것이 확인이 되다 보니까 3달에서 4달 가까이 빠질 거라고 했습니다. 4달가량 빠질 경우에는 10월 기준으로 10월, 11월, 12월, 1월까지 경기를 뛸 수가 없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1월 이적 시장까지도 뛸 수가 없고 또 이 기간 동안에 이적 시장의 문이 열려 있는데 부상이 자칫 2월에도 이제 정상 컨디션으로 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다라면 결국에는 선수 영입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 기간에는 아시다시피 카타르에서 아시안컵이 열리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중앙과 측면을 소화할 수 있는 팀의 핵심 공격수인데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 차출로 인해 뛸 수 없는 상태에서 솔로몬까지 뛸 수가 없다. 그러면 두 명의 선수가 없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미 이반 페리시치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토트넘은 애초에 구축되어 있던 더블 스쿼드 공격 라인 중에 3명 가까이 선수가 이제 1월 말까지 뛸 수 없는 상황이 최소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번 루턴 타운전부터가 걱정이 되는 게 웨일스 대표 공격수인 브레넌 존슨이 큰 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루턴 타운전도 결장이 확정되면서 루턴 원정 명단에 빠졌다고 해요. 게다가 이 명단에서 빠졌다는 것은 10월에 있을 웨일스 대표팀과의 경기도 뛸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웨일스 대표팀에 또 보내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루턴 타운전에 뛸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브레넌 존슨이 최소한 경기에 뛰려면 10월 A매치 휴식기 이후인 10월 중순 후순이나 가능하다. 즉 브레넌 존슨도 이 부상의 이슈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토트넘은 솔로몬 페리시, 브레넌 존슨까지 현재 부상자 명단에 올라있는 데다가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도 지금 100%가 아닌 상황이라는 겁니다. 많이 뛰고 역동적으로 뛰고 이런 좋은 축구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생겼던 문제인지 아니면 불운인지 정확한 파악은 해봐야 되겠지만 토트넘 허스퍼가 올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중에 정말 많은 부상자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부상자 명단에 올라있던 선수들이 있던 것도 문제였긴 하지만 현재까지 8명의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올라있거든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중에 가장 부상 선수가 많은 팀은 13명이 이탈해 있는 첼시인데 그 다음이 토트넘입니다. 물론 토트넘 외에도 8명의 부상자가 나온 팀으로는 셰필드 유나이티드, 노팅엄 포레스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에스턴 빌라 등 여러 팀들이 공동으로 이제 많은 부상자가 나오고 있긴 해요. 게다가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후보 골키퍼인 RP 화이트먼이라든지 또 이미 전력의 판정을 받았던 브라이언 힐이라든지 지난 시즌에 다쳤던 벤탄쿠르, 세세뇽 이런 선수들도 이미 부상자 명단에 있던 것이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측면 자원, 공격 자원 이쪽에 최근에 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가 지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루턴 타운전도 선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토트넘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런던 거주 에이전트로 알려져 있죠. 폴 오키프가 최근 이에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손흥민 선수가 전체 훈련을 모두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훈련 강도를 조율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말 루턴 타운과의 경기는 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루턴 타운전도 결국에는 90분 풀타임을 뛰긴 어려운 몸 상태이고 지난달부터 이 사타구니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다행히 지난 여름 기간에 수술을 받았던 스포츠 탈장이 재발한 것은 아니지만 왼쪽 사타구니 근육 쪽에 문제가 생긴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스프린트를 하고 경기를 격렬하게 뛰다 보면 또 한 번 통증이 좀 생길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무리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컨디션 속에서도 맹활약을 펼쳤고 9골을 몰아친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루턴 타운전에 선발을 뛸 수 있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교체로 내려왔을 때 들어가야 될 자원이 있는데 존슨, 페리시치, 솔로몬이 모두 없다. 그럼 누가 뛰어야 되느냐?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루턴 타운전 데뷔 훈련에 그동안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었던 브라이언 힐 선수와 로셀소가 복귀한 것입니다. 토트넘 공식 계정도 로셀소가 따봉을 하는 사진과 함께 재활을 마치고 돌아왔다. 재활 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브라이언 힐도 자체 미니게임을 소화하는 모습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물론 선발 출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컨디션은 아니라고 알려지고 있지만 최소한 루턴 타운전까지 교체 출전 가능한 몸 상태를 만들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루턴 타운이 그나마 한 수 아래의 팀이라는 점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또 할 수 있는 일정인데요. 토트넘이 5승 2무로 2위를 달리고 있는 반면에 루턴 타운은 7경기에서 1승 1무 5패로 17위 강등권을 간신히 벗어나 있고 또 올 시즌 승격팀으로서 강등의 유력 시대는 부족한 경기력을 갖고 있는 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루턴 타운이 승격 후 첫 승을 에버튼을 상대로 게다가 원정에서 거두긴 했지만 에버튼 역시 강등이 유력시 때는 불안한 경기력을 갖고 있는 전력의 팀이기 때문에 루턴 타운의 이 2대1 승리를 크게 의미를 두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그에 앞서서 루턴 타운이 엑시터 시티와의 카라바오컵 경기에서도 하부리그 팀이 수적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0대1로 패할 정도로 스쿼드의 뎁스가 약한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 시즌에 1승이 있긴 하더라도 5패를 벌써 당했고 또 무려 14골을 실점하면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수비력이거든요. 루턴 타운과 토트넘의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7경기 기록을 살펴보면 말씀드린 대로 루턴 타운은 1승 1무 5패인데 중요한 것이 이제 득점과 실점의 평균 기록이에요. 토트넘은 경기당 평균 득점이 2.43골로 2골 이상, 2-3골 정도를 넣는 경기를 하고 있는데 루턴 타운의 평균 득점은 0.86골로 한 골이 채 되지 않습니다. 즉 득점력이 부족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수비력인데요. 토트넘이 이런 공격적인 축구를 하다 보니까 실점에 있어서 아주 좋은 기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당 실점이 1.14골로 한 골 정도밖에 내주지 않고 있고 7경기에서 벌써 2차례나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루턴 타운 이 7경기 중에 무실점 경기가 단 한 번도 없고요. 경기당 실점이 2골에 달합니다. 즉 경기당 2골씩을 내주고 있는데 토트넘을 만난다면 최소한 2골 정도로 허용할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경기당 기회 창출을 보더라도 토트넘이 2.57회, 루턴 타운이 1.43회니까 사실은 루턴 타운도 득점력에 비해 기회를 더 만들 것은 맞지만 결정력이 부족하다는 점. 근데 토트넘은 결정력에 있어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최소한 2골, 3골을 기록하면서 이길 수 있다. 토트넘은 5대2로 번리 원정에서 대승을 거둔 바가 있는데 이번 루턴 원정은 번리보다도 더 약한 팀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골차, 3골차, 4골차의 승리도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게다가 루턴 타운이 브라이튼을 상대로도 4대1로 크게 졌는데 현재 토트넘의 전력은 브라이튼보다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이상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루턴 타운의 최근 경기 실점의 패턴들을 보면은 일단 울버햄튼과의 경기 1대1로 비기긴 했는데 이 부분은 울버햄튼이 전반전에 퇴장 선수가 발생했던 행운이 따랐던 루턴 타운에게는 긍정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이고요. 50분에 먼저 선제골을 내줄 때의 장면이 흥미로운데 루턴 타운이 전력도 약하고 수비 숫자를 많이 두는 팀임에도 불구하고 배후 공간, 특히 풀백 뒷공간, 측면 뒷공간을 커버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문제와 공간 커버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요. 중앙 지역에서 측면으로 길게 뽑아줬던 패스를 네투가 뛰어들어가서 단독 돌파로 가운데로 꺾어 들어가면서 왼발 슈팅을 하는 동안 속도에서도 몸싸움에서도 위치 선정에서도 골키퍼의 선방에 대해서도 어떤 면에서도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실점을 했던 장면이 있었고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번리전 2대1 패배 과정에서는 토트넘이 잘하는 플레이를 통해서 루턴 타운이 실점을 했다. 전반 추가 시간에는 산데르 베르게의 중앙 지역 스루 패스를 받아서 라일 포스터 선수가 이제 배후 공간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을 침착하게 마무리했는데 이런 플레이는 메디슨 스루 패스, 손흥민 선수의 배후 침투, 마무리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85분에는 브루는 라르센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잡고 있을 때 온더볼에서 왼쪽으로 중앙 지역으로 꺾어 들어가면서 왼발 슈팅 때릴 때도 대인 방어도 못했고 이 슈팅도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골키퍼의 반응도 늦었어요. 결국엔 수비 라인 전체의 퀄리티의 문제를 갖고 있는 루턴 타운이 토트넘이 클루셉스키를 통해서 측면 돌파를 한다거나 혹은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배후 공간을 빠져들어서 슈팅을 한다거나 혹은 손흥민 선수가 또 측면으로 이동했다가 손흥민 존에서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할 때 이에 대한 대비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양팀의 예상 선발 명단 살펴보면 우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왼쪽 라인에 페리시치도 빠졌고 솔로몬도 빠지게 됐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런 왼쪽 라인의 이탈을 우려했기 때문인지 히샬리송 선수를 리버풀과의 경기에 왼쪽 공격수로 투입을 했고 또 이 전략이 잘 맞아 들어갔잖아요. 루턴 타운과의 경기에는 히샬리송, 손흥민, 쿠루셉스키의 스리톱이 가동될 것이고 또 후반전에는 분명히 로테이션이 가동이 될 텐데 손흥민 선수의 자리는 아마도 아르헨티나의 청대 공격수죠. 벨리스가 투입이 돼서 교체가 돼서 들어올 것 같고요. 히샬리송의 자리에는 로셀소도 뛸 수 있고 힐도 뛸 수 있는데 지금 몸 상태 컨디션에 문제가 있잖아요. 게다가 히샬리송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경기를 많이 뛰면서 몸 상태를 끌어올릴 필요도 있으니까 굳이 뭐 로테이션을 해주지 않고 그냥 뛸 가능성도 있다. 다만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무릎 부상 문제라든지 컨디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교체가 돼서 나올 때는 로셀소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 호이비에르라든지 스킵이라든지 다른 중앙 미드필드를 그 자리에 두면서 조금은 미드필드 대형을 바꿔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루턴타운과의 경기에는 선수의 부족 문제를 겪진 않을 것이다. 루턴타운의 예상 명단을 보면 3-4-3으로 경기를 할 것 같은데 도티, 벨, 로키어, 맨지, 카보레가 5백이지만 도티와 카보레도 사실은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윙백 형태다 보니까 이 뒷공간이 크게 열리고 있고 맨지 같은 경우에 맨유에서 결국 자리 잡지 못하고 루턴타운으로 합류한 수비수인데 이 선수의 수비 밀도도 조금 떨어지고 로키어의 뒷공간에 대한 속도의 문제도 있고 카민스키 골키퍼도 사실 실책성 플레이로 실점한 장면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토트넘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경기력이라면 압도할 수가 있다. 게다가 최근에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유망주 유스 출신 선수들도 많이 좀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는데 리버풀과의 경기에 벤치 명단에 들었던 이제 제이미 돈리 선수가 이번 루턴타운전도 명단에 포함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제이미 돈리가 지금 프리미어리그 2 토트넘의 이제 2군 팀에서 주로 경기를 주전으로 뛰고 있는 상태인데 이 프리미어리그 2에서 5경기 동안 3득점 6도움으로 9개의 공격 포인트, 거의 경기당 2개에 가까운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도 되고 세컨드 톱 공격 미드필더도 가능한 왼발잡이 선수인데 왼발뿐 아니라 오른발로도 킥을 정확하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양발을 두루 쓰면서 측면과 이선과 전방을 포괄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공격 미드필드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의 3톱에 어떤 위치든지 소화할 수가 있는 유망주입니다. 18살 2005년생인데 현재 잉글랜드 18세 이하 대표팀의 주전 선수, 게다가 등번호 10번을 달고 있는 특급 유망주거든요. 이 선수에게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깜짝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까지 생각을 한다면 루턴 타운전은 비록 솔로몬과 존슨이 뛸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일찌감치 리드를 잡고 간다면은 손흥민 선수를 빼주고 벨리스나 돈리 같은 어린 선수들에게 조금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주면서 또 팀을 또 리빌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워낙 전력 차이가 커요. 유럽의 주 스포츠 베팅 업체의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배당률을 보면 토트넘의 승리가 가장 확실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루턴 타운과의 원정 경기를 치름에도 불구하고 승리 평균 배당률이 1.45배로 전체 경기 모든 팀들 중에 가장 낮은 배당률, 가장 높은 승리 확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루턴 타운의 승리 배당률은 6.81배로 그 어떤 팀들보다 높은 배당률, 즉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무승부 배당률도 이 경기는 4.86배로 프리미어리그 오는 주말 10경기 중에 가장 높은 배당률, 무승부조차도 나오기 어렵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까지 잘 치르고 또 득점까지 잘 올리고 좋은 몸 상태로 이제 한국의 10월 A매치에 합류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10월 A매치는 또 평가전 일정이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이 조금은 시간도 조절해주고 휴식도 주고 좀 다른 선수들을 점검해보면서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를 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부상 문제 없이 잘 털어내고 잘 쉬고 루턴 타운전 잘 치렀으면 좋겠고요. 한준TV와 함께 또 루턴 타운과의 경기에 토트넘이 기어코 리그 1위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득점 1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멋진 결과를 낼 수 있을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최신 영상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